네, 정치적 돌파구냐 아니면 반복되고 있는 정치적 후퇴냐. 안철수 대표의 무공천 철회 재논의에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무공천 방침 재논의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의견과 안철수 의원의 거듭되는 정치적 후퇴일 뿐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 시작이 됐겠네요. 여론조사 그리고 당원 투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간 첫 번째 TV토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하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정원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안철수 대표의 이번 선택, 이게 후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벼랑 끝 전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두 가지가 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 예. 이론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의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밟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닌가. 물론 이제 안철수 대표의 본래 입장에서는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여기서 무리하게 그걸 정면 돌파식으로 끌고 간다면 오히려 나중에 지방선거에서 선거 이후에 졌을 때는 예. 걷잡을 수 없는 그 분란의 분열적인 그런 현상에 속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당론과 여론으로 해서 합의를 한 그대로 간다면은 자신의 책임도 어느 정도 덜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또 반면에 이제 이것이 아마 안철수 대표는 가능한 한 이것이 공천 폐지로 유지되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잘못될 경우, 만약에 그러니까 유지 쪽으로, 공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게 결론이 난다면은 자신의 입지는 좀 다소 위축되는 그런 결과를 보일 겁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정치인 안철수라고 예. 하는 이제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그동안은 좀 과도하게 명분론에 좀 매달려 왔다면 예. 이제야말로 이제 현실론 쪽으로 조금씩 전환하기 시작한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판단을 내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그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번에 통합신당을 창당시키는 그 과정도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좀 일관성을 이제 좀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당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분란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밀고 갔을 경우에는 사실은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힘든 상황의 그 내분 상태에 빠질 수도 보이콧하자는 있었거든요. 얘기도 나왔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찌됐건 정리를 해야 어느 쪽이든 가부 간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 현실적인 필요성이 1차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뭐 잘한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생각과 다른 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예. 그리고 조금 이제까지 좀 어떤 면에서 대선까지 내다보고 행보를 했던 여러 정치인들의 이제 관례를 본다면 공동대표 자리를 던져야 되는 거죠. 아하. 예, 어찌됐건 본인이 내건 새정치하고는 조금 다른 그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 때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예.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다니면서 열심히 선거를 치르는 것. 그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긴 한데 예. 그런 선택까지도 고려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종군 하겠다는 얘기를 안철수 대표가 어느 자리에서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걸 이제 다른 대표들이 좀 거기까지 얘기했다가는 진짜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빠른 거죠. 예, 좀 네, 말렸다고는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지금 무공천이 아니라 공천해야 된다로 결론이 나버리면 안철수 대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이 되겠죠. 말하자면 지금 백의종군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듯이 예. 본인이 아마 새 정치를 하고 그런다면은 다수의 여론을 따라야 됩니다. 어허. 물론 자기가 어떤 비전을 내세우고 그것을 리드할 수도 있지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가 후퇴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예. 뭐 본인 스스로가 백의종군해서 새로운 정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공천 폐지 논쟁을 일으키면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 국민적 여론의 예.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는 확보됐다고 보고요. 예. 지금 절차가 그동안에는 안철수나 김한길 대표의 그 둘이만의 단독적인
그런 결정이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당론으로 이제 확정이 된다면 이제는 힘을 받아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이렇게 본인의 이제 결정을 약간 이제 후퇴를 하면서, 뭐 후퇴라고 해서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서 이제 거론을 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찾아가는데 안 만나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만 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만 한 경기에 저쪽은 고속도로 달리는데 왜 우리만 가시밭길 달리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박근혜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분명하게 이제 공약을 했으니까요. 예. 저는 원초적으로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공약을 한 것부터가 좀 잘못이 있었다. 좀 너무 앞서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기초선거 공천제도를 도입한 거는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천을 하던 역사에서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공천을 하자는 쪽으로 이제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그 공천을 안 하는 쪽으로 전환하려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걸 생략하고 사실은 지난 대선 때 그 각 후보들이 지금 제기를 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예. 자, 어찌됐건 뭐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번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이 먼저 번복을 했고 예. 지금 최경환 원내대표만 그 공개 사과를 한 그런 상황인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언급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선 때 공약을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예. 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번에 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로서는 지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저는 뭐 적절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그 입장 표명을 검토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의 그 정치적인 어떤 스타일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고비 때마다 뭔가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하는 모습보다는 그러니까 서울시장 때 양보, 그다음에 대선 때 사퇴, 이번에는 또 여론에 맡기고 이런 정치 스타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의 지도자로서 자리의 위상을 굳히려고 한다면 예.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확고한 그 신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신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순간에는 꼭 철회를 하거든요. 지금 뭐 중요한 게 이번에 4번째 철회인데 이렇게 대감으로 해서 결국 안철수 현상하고 안철수 개인, 정치인 안철수가 이게 분리되는 현상이 올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안철수가 진짜 본격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글쎄요. 근데 철회도 뭐 결단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외견상 철회로 비치긴 합니다만 나름의 정치적 결단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오늘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기초선거 무공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좀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장민정 앵커가 준비를 했는데요. 잠시 뒤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를 당원도 이제 실시를 하고 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제 문구가 조금 늦게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확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실시에 들어갈 것 같은데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거죠.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 당원들이 어떻게 선택할지 사실은 조금 이제 저도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는 당원들이 사실은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구민주당 시절에 이제 그런 결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만 약속을 지켰을 때 불리한 구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당원들 결정도 좀 다를 것 같고요. 예. 일반 유권자들, 일반 국민들도 사실은 기초선거 공천 그 폐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YTN이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여론조사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민정 앵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안철수 의원이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의 뜻을 묻겠다. 즉 여론조사를 통해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저희 YTN과 엠브레인이 함께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재검토해야 할까라는 설문조사에 국민들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무공천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47.2% 나왔습니다. 또 재검토를 해야 한다. 31.2% 나왔고요.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21.5%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에게만 물어봤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공천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답이 59.4%,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답이 32.1%로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은 무공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와는 별개로 당내 무공천 찬성파와 반대파의 갈등도 깊은데요. 어제 최고위원회 이후 있었던 문재인 의원과 조경태 의원의 인터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이런 절차를 갖는 게 옳다고 보시는 거죠? 예, 뭐 당원들 의사를 많이 듣고 또 존중해주면 좋죠. 내부 투표를 하신 건 아니에요? 투표에서 결정하신 건 아니에요? 네, 네, 오늘은 그런 결정은 안 하고 그냥 대표 두 분께 위임하자는 위임하자. 네. 현초 부탁드립니다. 자리 비워주세요, 기자분들. 어쨌든 저는 바보 같은 결정이다. 바보 같은 결정. 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런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갈등과 여론조사 결과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건 뭐 단언하기는 힘든데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공천 폐지를 예. 유지하는 쪽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모로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뭐 일반 여론은 공천 폐지가 더 많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예. 뭐 과거에는 한 70% 이상으로 공천제 폐지해야 된다라는 예. 거고, 그러나 이제 당론이 실제 선거에 다가오니까 예. 불리한 그런 선거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그것 때문에 지금 당론은 아마도 공천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이제 다수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날 텐데요. 예. 그것은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그 딜레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쟁점이 뭐냐면 지방 정치를 살릴 것이냐, 예. 아니면 정당제를 살릴 것이냐 두 쪽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당을 살리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기초공천제를 유지하게 된다면 지방 정치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정당 정치도 상당히 민주화되기는 힘들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다시 또 기초공천제를 정당 공천제로 다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방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단은 공천제 폐지가 공약으로 약속이 됐고 그다음에 예. 상당히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예.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는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요, 투표, 선거라는 게 특히 지방선거는 그 기분 좋은 사람보다 기분 나쁜 사람이 더 많아요. 붙는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은 한마디씩 할 겁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만 받았더라면 됐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그 모든 원한, 모든 그 어떤 비판, 이런 불만을 다 짊어져야 된다는 또 이런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다른 질문입니다만. 자, 이런 상황이 있게 한 거는 원래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않은 새누리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새누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니네 새정치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그럴 자격이 없죠. 그리고 어찌됐건 약속을 한 상태를 어느 정도는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조차도 안 보였던 부분도 있고요. 예.
또 그 이후에 사과도 사실은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가 뭐 원내대표가 예. 잠시 언급한 정도. 그걸 공식적으로 의미 있는 또 비중 있는 사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아, 예. 당 대표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아야 될 것이고 뭐 밟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새누리당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오늘 TV 토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이 있는데, 자, 이 TV 토론 아무래도 정몽준 의원한테 집중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들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 TV 토론은 아무래도 가장 유리한 후보가 정몽준 후보이기 때문에 아주 열세도 상당한 열세죠. 열세 있는 두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공략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그 지지도 상승을 아마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제 그래도 보면은 이제 정몽준 후보에 대한 그 김황식 후보가 이제 가장 도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예. 아마 김황식 후보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공략을 하려고 할 테고, 예. 그러나 이해운 후보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걸 어느 정도 그 정도를 지키고가면서 예. 자신의 아마 정책으로 아마 상당한 열세 있는 걸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사람이 연대해서 정몽준 후보를 다 이렇게 공격하리라 그런 상황은 아마 안 벌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운, 김황식 두 분이 정몽준 의원을 막 몰아붙이지는 않을 거다, 당내.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뭐 김황식 후보가 예. 굿바이 히트를 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이제 예. 역전 그걸 벌이겠다고 했는데요. 예. 사실은 굿바이 홈런이라고 했어야죠. 예. 말하자면 안타 갖고는 안 된다. 표적을 이제 예. 시장에 선거에 본선에 나가서 승리하겠다라는 예. 영원히 끝내는 그런 굿바이 홈런식의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들이 YTN이 그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개국방송을 통해서 잠시 좀 공개가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여론조사에는 추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추이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게 뭐 제일 중요한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화면 하단을 통해서 먼저 공개해 드리도록 하죠. 서울시장 후보 YTN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인데요. 정몽준 의원이 44%, 지금 가장 앞서고 있고요. 옆에 김황식 전 총리가 20.1%, 그리고 이해운 최고위원은 5.5%. 자, 지금 이 내용이요. 자, 세 분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특징은 네. 뭔가 모멘텀 히트, 홈런을 치려면 타석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그런 순간에 쳐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황식 전 총리가 전략을 잘못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선 그 최근에 그 정몽준, 이해운 빅딜설을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 일종의 네거티브 공세를 제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의 광고와 관련한 또 네거티브 또 공세도 퍼붓거든요. 예. 네거티브 공세로는 이 전세를 반전시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그 TV 토론에서도 오늘 오후 이제 TV 토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정몽준 그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자, 이런 전략이 과연 유효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그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정몽준 후보도 뭐 64개 전략 과제 제시도 했고, 또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세 차례 걸쳐서 공약 발표를 하긴 했는데, 예. 아직 서울 시민들 마음을 딱 흔들 정도의 어떤 그 눈에 띄는 그런 그 공약이 사실은 없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김황식 전 총리가 사실은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강점들, 사실은 그런 점에서 더 강점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국정 경험도 있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지티브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된다. 만약에 오늘도 네거티브 전략으로 간다면 현재의 구도를 깨기는 쉽지 않을 거다. 않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앞서 전해드린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조사기 엠브레인과 공동 여론조사를 했고요. 조사 기간은
2014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 전국에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하나만 더 보죠. 이제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현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어떤 대결을 누가 이기느냐도 이제 궁금할 텐데요. 가상 대결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 대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화면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박원순 시장과의 양자 대결입니다.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정몽준 의원이 43.8%, 그리고 박원순 현 시장이 42.7%, 정몽준 의원이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이 정도의 지금 표본 오차 안에 있다, 박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결과도 좀 보도록 하죠. 네, 김황식, 박원순 대결은 박원순 현 시장이 51%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 후보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해운 최고위원과의 결과는 역시 박원순 현 시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판세가 다 끝까지 가겠는지 바뀌려는지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정몽준 의원이 이걸 지켜나가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정몽준 후보는 자신의 이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 소위 재벌 그런 이미지를 베끼는 것이 가장 아마 중요할 테고요. 뭐 예. 자신이 지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겉으로 이미지만 바꾼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죠. 예. 그러나 그런 대로 이제 정몽준 후보의 경우는 그 많은 그러니까 서울의 시정과 이 나라 정치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 말하자면 지방 정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보다 더 서울 시민에게 접근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정몽준 의원한테는 좋을 거고요. 예. 지금 좀 여론조사 나온 거는 우선은 제가 보기엔 저게 이제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여론조사는 현재 박원순 시장이 공식으로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이 이제 자신의 그 출마를 공식화하고 나면은 또 다른 그 역학 구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든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그런데 잘한다고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정치가 곧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다. 만약 정몽준 후보도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새누리당 후보들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몽준 의원은 좀 뭐 부자 이미지를 줄여야 되고 또 김황식 전 총리도 좀 젊은 이미지를 보여야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이미지 경쟁에 요즘 나서고 있다고 그래서요. 새 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들 오늘 첫 TV 토론을 앞두고 스타일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정책 대결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의 눈에 보이는 이미지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어떻게 변신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의원입니다. 자, 재벌 2세라는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변신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희끗희끗한 머리 또 낡은 옷으로 재벌 2세의 이미지를 불식시켰다면요. 최고에는 TV 토론을 앞두고요. 이렇게 갈색 머리로 염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붉다며 본인은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인 김영명 여사가 다시 한번 변신을 시켜주셨다고 합니다. 조금 더 어두운 갈색으로 다시 염색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과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한결 깔끔해진 모습, 소탈한 아저씨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이 유권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김황식 전 총리는 오빠라고 불러다오. 젊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직렬 5기통 춤을 추는 모습 그리고 햄버거를 먹는 모습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굵은 이 뿔테 안경을 벗고 얇은 금속테로 바꿨습니다. 자, 헤어스타일도 틀어짐 없는 2대8 가르마에서 이마가 드러나는 이 시원한 스타일로 바꿨는데요. 어떻습니까? 훨씬 부드러워졌습니까?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운 전 최고위원입니다. 이해운 최고위원 하면 보통 경제통, 똑순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똑 부러지는 모습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말투를 느리게 변화를 주면서 친근감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헤어스타일도 변신했는데요. 이렇게 말끔하게 드라이한 스타일에서 최근에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서울시의 평범한 아줌마로서의 면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아줌마까지 뭐 후보들이 아저씨, 오빠, 또는 아줌마 지금 아주 가깝게 다가서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 그리고 새누리당의 전략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